그 지난 그 상승장도 하락장도 경험하시고 상승장도 경험하신 거죠. 네네.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기간이 그때도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죠.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20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남겨놓고 몇 달 안 남겨놓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무지막지한 폭락이 왔어요. 그때 음, 비트코인이 9,000달러였는데 3,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30분 만에. 아, 제가, 진짜요? 제가 그때 그걸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밥 먹고 보고 있는데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는데 막 이거 와 이건 뭐 저도 보면서도 이게 실화야. 어, 현장을 보는데 눈앞에서 막 1초에 1,000달러씩 떨어지고 있는데 30분 만에 딱 반토막이 넘게 떨어지는 그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와 완전히 그때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 음, 저도 야 이거 비트코인 이러다가 그냥 1달러 되나 이거? 와 어, 그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살려고 뭐 록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블랙스완이라고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장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락이 또 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음, 그런 것들을 또 블랙록이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단을 내려야 될 때고 그리고 그런 하락이 있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와, 말씀드려요. 그 코로나의 그 완전 폭락하는 기간에 그 시기에도 영이 되지 않은 거군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요. 와, 그때는 뭐 진짜 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면서 와, 이거 어디 뭐 해킹 일어난 것처럼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데 그랬군. 와,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쐈습니다. 아, 3,800달러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쫙 반감기 맞고 잠깐 주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뭐라 그러고 페이팔이 야 우리도 비트코인 테슬라도 야 우리도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쫙 6만 4천까지 바로 그냥 한 방에 쫙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 딱 비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음.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낫다.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아직까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너무 초기에는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음, 몇만 퍼센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천 퍼센트 상승.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비트코인 상승이 2021년에는 2017년만 못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이번에는 지난 사이클만 못하겠네. 그 음, 다음에는 더 못하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 되면서 변동이 줄어들 테니까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봐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상승, 하락 이런 구간에도 이러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상승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다 공감을 합니다. 기대만 못했습니다. 어, 뭔가 아쉬웠어요.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승에도 중간에 이런 게 있듯이 지난번에 좀 못 간 걸 이번에 좀 더 가주지 않을까. 와.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번에 너무 많이 쏘면 다음 상승장은 좀 어렵겠다. 다음 상승장에서는 뭐 살짝 유지만 해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요번에 뭐 ETF를 기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진짜로 안 되면 블랙록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개미들이 지금 너무 환호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야, 4년 미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안 된다면 이번 상승장 뭐 될래다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이 장기 우상향을 하고 큰 그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요번 상승장의 사진은 저는 뭐 다음에 잘 될 수도 있고 요번에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요번 상승장에 사실은 저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오, 네. 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앞장서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블랙록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을 위해서 블랙록이, 야, 개미들을 좀 살려주자고 비트코인! 이걸 외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먹으려면 확실하게 먹는 거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ETF란 게 기관들이 움직이는 게 요번에 왕창 움직이고 다음에 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이번이. 네. 시작할 때 그 응집력이 있을 테니까 이때 좀 뭔가 큰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와, 다음보다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지죠, 제가. 당장 사고 싶은데요, 지금. 그렇죠. 절반은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제가 책임은 못 지니까 제 네. 영상에서도 사세요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음, 지금 이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제 말만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음,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반감기란 게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어떤 고려를 투자의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 네. 비두시아님, 그 한두 개만 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네, 괜찮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그 비트시아님의 그 알트코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게 좀 괜찮은지. 비트코인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알트코인?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네. 실패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음, 투자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음.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정적이다, 똑같이 안정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을 찾을 때 얼만큼 위로 열려 있을까? 얼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메이저 코인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에요. 음, 위험 자산을 분류하잖아요. 나스닥도 위험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뭐 그냥 초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초안전 자산이에요. 맞아요. 그냥 너무 안 움직이니까 비트코인 사서 언제 돈 벌어? 음, 알트코인 사야지. 한방코인 사야지. 음, 백배 코인 이런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백배 코인 찾으면 안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10배만 오를 수 있어도 정말 이건 너무 좋은 투자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10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노다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100배, 10배, 에이, 이거 10배는 하루에 올라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제가 가끔씩 충격을 받는데 네, 그래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음, 접근이 필요하고 음, 알트코인 같으면 어, 제가 사실 이름이 비트슈아입니다. 어, 이더슈아가 아니고 어, 리플슈아가 아니고 맞네요. 에이다슈아 뭐 솔라나슈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트슈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알트코인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음, 알트코인에 좀 더 많이 투자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 봐. 언제나 비트코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뭐 S&P 500이나 뭐 삼성 주식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좀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알트코인도 이해를 한다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 자, 알트코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알트코인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고 공감한다면, 이 코인이 이런 거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네? 그게 공감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더리움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2등 코인인데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하려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란 걸 만들어서 중간 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떠한 그 룰이 컨트랙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뭐 거창한 얘기 해갖고 이것도 돈 끌어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지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검증해 보여줬습니다. 그게 한 예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디파이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네,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동네에서 제일 삐까번쩍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제일 비싸겠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면 이자율도 높고 근데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은행 이자는 뭐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먹느냐? 은행이 중간에서 먹는 겁니다. 음, 남의 돈 가져다가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행에 내 돈 빌려줬는데 은행이 그걸로 돈을 법니다. 네, 또 내 돈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그 은행이 하는 업무를 그 비싼 임대료를 빼고 그 비싼 노동력을 빼고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중간에 뛰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그럼 요런 조건으로 빌려갑니다. 음, 빌려갈 때 담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으로 담보를 넣어놓는데 비트코인 한 개 해놨는데 어 담보를 어느 정도 이제 두 배를 보통 놓기도 하는데 그 담보보다 빌려간 대출이 높아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걸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담보를 뺏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빌려준 사람은 누가 내 코인을 빌려갔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자와 음, 함께.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알아서 청산이 되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돈을 받아요. 음, 작년에 FTX, 셀시우스, 보이저 이런 중간 업자들 대출해주는 서비스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할 때 디파이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해킹도 없이.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할 필요가 없네. 투명하게 보이니까. 셀시우스의 그 포지션을 청산시킨 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예외가 없으니까. 네, 샘 뱅크맨 프리드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청산입니다. 어,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니까. 음,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디파이. 그게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음, 스마트 컨트롤로 이걸 구현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FT란 게 지난번에 생겨서 사람들이 또 와 했는데 근데 좀 거품이 많이 끼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뭐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 못해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하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었어? 하면 그때는 늦은 거죠. 음, 한 예로 제가 작년 여름에 AI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네, AI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고 AI와 맞물려서 코인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AI는 무슨 아유 저 비투시아라는 사람이 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코인 올라가는지나 얘기해. 무슨 AI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내놓습니다. 어, 그리고 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AI가 우리 현실에 다가왔네. AI가 논문을 써주고 AI가 뭐 다 말해줘요.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AI 관련 주식이 그냥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AI 관련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 알트코인이라면 알트코인이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AI하고 맞물려서
AI와 AI가 소통할 때는 AI의 언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AI가 어, 집을 청소하다가 냉장고 안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럼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음, 누군가가 조작할 수 없도록 딱 오다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중간에 누가 이상한 약품을 못 넣게 음식이 주문이 돼야 되고 뭔가 개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AI가 그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모두가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개발하는 AI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중앙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게임하고 그런 거야 믿을 수 있겠지만 신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뭐 우리가 몸에 투여하는 뭘 만들 때 그런 걸로 학습한 뭔가를 한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챗GPT를 제가 사용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어, 이 민주당하고 이제 또 같이 서로 후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사상이 그쪽이다. 그래서 어, 객관적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확 받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AI의 데이터, 빅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탈중앙화된 모두가 검증하고 이 AI가 어떤 빅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음, 훨씬 더 이건 믿을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AI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든지 어,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라나, 어, 카다노 에이다, 뭐 리플은 또 송금 이런 서비스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는 에이, 몰라 관심 없고 어떤 코인이 다음번에 오를 건데 이러면 알트코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렵게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진짜로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50%의 확률로 일어날까? 그런데 50%의 확률로 일어난다면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 투자할 만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또 응달 책방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책들을 보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또 비트셔라는 사람 영상도 좀 보고 음,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어. 알트코인 해도 되냐 질문에 제가 지금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저는 비트시아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요. 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거를 또 되게 터부시 여겨가지고, 이거는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버리고, 그냥 비트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또, 왜 그럼 이게 존재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걸 또 일반 대중분들이 접해서 공부하고 이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네, 어떻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은지 큰 방향성을 비투시아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여러 가지 네, 체험도 해보고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네. 솔라나 폰입니다. 아, 솔라나가 저런 솔라나 폰도 코인 만들어요? 들어보셨죠? 솔라나에서 만든 웹3 폰이에요. 오, 그러면 이 안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있는데 일반 아, 우리 핸드폰에 있는 지갑은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런 하드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솔라나 폰은 이 하드 지갑이 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오, 칩이 따로 돼 있어서 네,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도 이 지갑 칩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게 예 그냥 암호화폐용으로 나왔고 이 안에서 그냥 이 코인 활동이 가능해요. 이걸로 NFT도 사고 NFT도 사진 찍어서 만들고 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도 한번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된다더라 한번 보고 저런 식으로 되겠네. 이러한 좀 열린 세계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어, 제가 비트코인 매우 중요하고 비투시화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다른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 플랫폼, 이러한 코인도 있고, 또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도 있고, 속도, 이 솔라나가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지금 어,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지금 현재 6만 개까지 초당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비자가 한 1,800개입니다. 어, 크레딧 카드 우리가 사용하는 비자가. 근데 네. 아직까지 비자가 아유 이 코인들 느려 빠져가지고 블록체인 이거 어디다 써먹어 하고 비웃었는데, 이 솔라나가 그런 비자 마스터카드 콜을 납작하게 해줬어요. 어,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요번에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행사, 지난주 행사에서 이제 내놨는데,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초당 100만 트랜잭션도 가능하다, 이런 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중앙 환경에서 카톡을 보낸다, 그러면 무지무지 빨라야 되거든요. 막 한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다 너도 나도 탈중앙 환경에서 이 카톡 하나하나가 NFT가 돼서 저장이 된다, 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냥 코인은 다 사기야, 알트코인 다 사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자. 비트코인만이 해답이다, 이건 너무 겸손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솔라나 폰에는, 그러니까 솔라나가 만든 건가요, 휴대폰을? 네, 맞습니다. 물론 아, 이제 하청을 줘서 만들긴 했는데, 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그런 것들 협업해서 만들었죠. 어, 그렇군. 그런데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보면, 물론 아직 이제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음. 어, 이 전화기니까 일단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게 전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씨 괜히 샀네. 살짝 어,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어, 체험해 보려고 샀는데, 어. 에이 역시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네.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저런 거를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헬륨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전화도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바로바로 하는데, 그 송신탑, 수신탑과도 연결해서 또 바로 하기도 하고, 어, 사용료도 한 달에 한 7, 8천 원? 네. 그거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래, 또 AI에 사용되는 그런 데랑 또 협력을 맺어서 핸드폰 안에서 AI의 그 렌더링이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찾아보면 쫓아가기도 힘듭니다. 하도 이 발전 속도가 빨라서. 와. 그 비투시아님 영상 중에서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맥도널드나 네, 그리고 그 멕시칸 음식점이나 네네, 치킨 라미스 아이스크림 회사 거기 가서 가게 가서 네, 코인으로 결제를 하시더라고. 뭐 A단가 그걸로 막 결제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그게요. 와, 그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뭐. 코인은 현실이다, 제가 늘 네.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가 그 비트코인으로 밥도 사 먹고 막 했잖아요. 네. 라이트닝 값이라는 게 있어요. 어, 라이트닝 원래. 그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실시간 뭐 빨리빨리 결제가 안 되고 소액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이제 구현해 주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사 먹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어, 간접 체험 좀 하시라고. 어, 예,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걸 2년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막 구글에서 찾아서 비트코인 받는 식당 이렇게 찾아서 갔는데, 멀리 운전하고 갔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바로 그래요. 그냥 동네에도 많이 많이 있고, 와, 그리고 이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커피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 사 먹은 베스킨라빈스, 네. 그런 데는 저는 코인으로 지불을 했는데, 이 받는 가게는 이걸 선물권으로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변환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하는 분들이 코인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들은 직원도 이게 코인으로 지불하는지 아니면 뭐 선물권을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어, 없고. 앞으로는 이게 쉬워져야 되거든요. 진정한 상용화는 쉬워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지갑을 다운받아서 뭐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딱 대서 결제하듯이 코인 사용도 앞으로는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요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뭐 몇 년 후면 너도 나도 다 코인을 받겠네. 왜냐하면 이런 식당이나 사업체에서도 코인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날 가격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코인 받나? 어, 근데 지금 나온 솔루션은 뭐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업주가 코인 결제를 받았을 때 실시간으로 이게 달러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제 딱 하면 나한테는 달러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변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이제 창문에다가 우리 비트코인 받아요. 우리는 뭐 다른 이런저런 코인 다 받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영업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그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코인 받아서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데 저도. 그러면 어차피 코인 사고 팔고 수수료 있는데 그냥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 어,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참 너무 불편한데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옮기는 데만 해도 수수료가 들고 또 번거롭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래소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싸게 그냥 거의 공짜로 옮겨지도록 그런 와,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탁 거래소 앱에서 지갑으로 바로 옮기고 공짜로. 와, 그러면 공짜로 코인이 들어있으면 가서 탁탁 하면 이 식당 주인들은 또 코인으로 내는 사람은 10% 할인 이런 광고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막 이 코인 받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매상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화제거리가 됩니다. 화제거리가 되니까 저 식당은 좀 앞서 나가는 식당이네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 음,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뢰가 많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픽션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증권성 시비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될 수 있다고도 막 해서 한번 되게 크게 폭락도 하고도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 가운데서도 시중에서는 이제 그런 코인들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와, 증권성 논란이란 게 네,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해주면 되는 건데, 음, 그러면 그걸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SEC가 소송을 걸었어요. 리플한테. 야, XRP 너네 그 증권이잖아. 네, 증권 아닌데? 증권이야. 하고 싸웠는데 정확한 룰이 없으니까 예전에 법을 적용해 봤더니 증권이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우기고 SEC는. 이건 아무리 봐도 증권이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법원에서 음,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인은 음, 코인을 증권형으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들이 눌려 있었거든요. 많은 코인들이 이런 소송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요즘 명확성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회사에서 취급하는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증권이다. 그래서 너희들 벌금 물어야 된다. 그 코인들 다 상장 폐지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코인들 어이구 우리도 이제 리플처럼 되나 보다. 리플이 굉장히 한 3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했어요. 소송에서. 오, 그걸 보고 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코인베이스 소송입니다. 코인베이스. 아, 윈리스.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한 건 ETF 빨리 승인해 줘라. 니들이 드는 그런 이유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ETF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고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소송이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보나마나 이깁니다. 코인베이스가. 어,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거래되고 있는 그 코인들 소송 때문에 눌려있던 코인들은 보나마나 그만큼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음, 볼 수 있어요. 소송에서 이긴다면 당연히 또 올라갈 테니까.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면서 정리될 게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불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도화거든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뭐가 되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발전을 못 하는데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와서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가로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을 테고 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야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자 우리 정하고 너무 빨리 다니니까 위험한데 신호등을 만들자. 빨간불은 스톱하고 파란불에서는 가자. 학교 있는 데서는 이 정도 속도는 못 내게 하자. 이런 룰을 정해주잖아요.
지금 그 룰을 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인터넷 사기다 그랬거든요. 인터넷으로 뭘 주문을 해? 아우, 물건 안 보내주면 어떡해. 그게 그렇죠. 불과 20년 전이에요. 맞아요. 사기가 많았어요. 음, 웹사이트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만 해놓고 돈 받고 안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이제 뭐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룰을 정했습니다. 모든 걸 암호화한다. 손님의 카드 정보는 암호화해라.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전화 회사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불법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이거 개방해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합법이 되어서 음, 미국에서는 이제 카톡으로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아직 다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가격이 이 정도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너무 말을 길게 했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비투자님. 너무 좋고요. 아, 비투자님, 그러면은 네.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1억 정도 네네. 돈이 있으셔서 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사실 지금 산다면 비트코인에 좀 비중을 많이 담고 싶어요. 어, 비트코인에 일단 60%를 담고 아, 1억 중에. 그리고 이더리움의 10%. 음, 그리고 에이다, 솔라나, XRP, 체인링크. 요렇게 5%씩. 그럼 몇 프로죠, 지금? 그러면 90, 10, 10, 90%. 10% 남았죠? 네, 10% 남았습니다. 노리는 코인에 좀, 저도 또 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음, 한방 코인. 어, 좀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코인들. 어, 에다 좀 담고 또 이번 상승장에서는 좀 뭔가 한번 쏴줄 만한 코인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담아보면 어떨까? 그 근데 엑셀, 사실 네, 지금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다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음, 만약에 ETF 승인이 났다 오늘 그러면 비트코인 좀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좀 아, 사면 어떨까? 어, 다음이 이더거든요.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이더리움이 다음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막 거의 무르익어 가면서 막 상승하고 막 할 분할로 탁탁탁 빼서 이더리움에 넣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상승장으로 들어서서는 알트코인이 좀 더 낫거든요. 아, 그래서 비트 비중을 줄이고 알트 비중은 좀 올려준다. 아, 그렇지만 기본 전략은 비트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 막 올라가면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알트는 위험하니까 중간중간에 하면서 비트로 네,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엔 비트가 다시 많아지기.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 XRP가 리플인 거죠? 네네, 그렇죠. 아, 리플은 XRP를 만든 회사 이름이고, 네. 그 네트워크의 이름은 XRP 레저입니다. 그 아,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은 XRP. XRP.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혼용해 사용합니다. 리플이라고 그냥. 네. 괜찮습니다. 리플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어, 혹시요, 요즘에 또 그 챗 GPT 네. 이슈 관련해서 월드코인은 좀 혹시 아시나요? 네. 월드코인? 코인. 월드코인, 굉장히 논란이 많은 코인인데, 네. 저도 영상 다룬 적이 있는데요. 눈을 찡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네. 챗GPT에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세계가 열릴 것 같고 지금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굉장히 중앙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 우리들의 많은 정보가 이 월드코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 코인이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만 투자 기회는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음, 왜냐하면 코인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 시장이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도 중요한데 시장이 풀린 게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90%의 코인이 풀려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팔아먹을 때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게 낫겠다. 어,
중간중간에 이슈 있을 때 그냥 한번 빵 터질 때 타이밍 얼른 치고 빠지고 이런 정도 코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신 분을 고려했을 때 에이다, 솔라나, 리플, XRP, 체인링크 이런 게 괜찮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네네. 각자 제가 말씀드린 코인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아,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네, 같은데, 네. 각자 좀 길게 보는 코인도 있고, 또 좀 큰 걸 노리는 코인도 있고, 무난하게 이건 무조건 그냥 이 정도는 가겠네. 이제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골라서 나눠봤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코인은 뭐 누가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말씀해주신 이런 알트코인 또는 그것들은 또 비투시아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투시아님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궁금하시면 검색도 하시고 또 실시 또 새롭게 영상 올려주시니까 그런 것도 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투시아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예.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인에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인에 벌써 어느 정도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꼭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이 공감하는 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코인이란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도 많고, 이건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투자 종목일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인데, 우리 다 인터넷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 기술이 어떤지 잘 몰라도 어떠한 무슨 FTP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HTTP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 카톡은 어떤 설계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러한 수요가 있겠다. 탈중앙화라는 게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50%의 확률로 필요하다. 그러면 50%의 확률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최대한 본인의 방법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적으로 이해를 할 때 좀 빠르게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계산적인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비전, 이런 것들,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고, 이러한 게 된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게 정이다, 뭐. 보다 삶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방법으로 이걸 한번 이해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가 열릴 걸 내가 알았다면 나의 투자는 어떠했을까?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핸드폰 시대가 펼쳐져서 이 옹달 책방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10년 전에 알았다면 음, 과연 어떠했을까?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금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혹시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많은 공부와 또 전략적인 접근으로 좋은 투자 결정을 하셔서 큰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비티시아님, 오늘 인터뷰가 너무 뜻깊고, 한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코인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거 진짜 신문물로서 한번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네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투시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